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퍼스트입니다. 네, 무수비입니다. 이상문학상 작품집 2007년 제31회 저희가 읽고 왔고요. 마지막 작품 김혜란 작가님의 침이 고인다. 근데 이게 젊은 작가상 할 때도 그랬고 맨 마지막에 오는 그 수상작은 항상 좀 되게 독특하거나 특이한 그 기존 작품들과는 좀 다른 파격적인 작품을 맨 마지막에 배치했어요. 항상 이상문학상도 마찬가지죠. 떠오르는 작가 박민규 작가님의 소설도 이제 지금까지 2번 수상을 했었는데 항상 맨 마지막에 배치됐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너무 독특했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2007년에 받았던 이 작품들 총 7편의 우수상 수상작 중에서 김혜란 작가님의 침이 보인다 제일 독특한, 물론 독특성으로 따지면 권혜선 작가님의 약혼이 끓는 동안도 되게 독특하죠. 그 자체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보다 또 김혜란 작가님의 침이 고인다 이 작품 너무 특이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베스트였습니다. 2007년 중에서 제일 잘 썼다. 제 마음속의 베스트. 이분 소설을 제가 처음 봤어요. 김혜란 작가님 워낙 유명하시죠. 뭐 베스트셀러 작가시기도 하고, 이분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지 않나. 탁월하다. 글 정말 잘 쓰신다. 굳이 분류하자면 박민규 작가님처럼 천재형이에요. 이분은 재능이 원래 있는 분이고 진짜 잘 써요. 이제 글을 쓸 때 이게 버벅이거나 뭐 쥐어 짜내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확 그냥 쓰는 이 문장의 몰입도가 엄청나거든요. 이분 스타일 보면 문장이 안 끊어지잖아요. 문단이 한 문단 진짜 길거든요. 이렇게 쓰는 분들 몇 분 있어요. 우리 몇 번 봤었죠. 근데 이런 스타일의 특징이 몰입도를 엄청나게 높여요. 그냥 문장이 막 빨려 들어간다 그럴까? 문단이 나눠지면 이게 좀 끊기는 게 있거든요. 좀 요때 쉬어가는. 근데 이분의 문단이 안 끊겨요. 근데 이렇게 쓰는 좀 뭐랄까 장 문단 만연체라 그럴까? 그냥 줄줄줄줄 쓰는 분들 중에서 이분이 원탑인 거야. 원탑이지 않나. 제일 잘 쓴다. 미쳤다 문장력. 문장 실제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다 계산해서 쓴 거고, 근데 정말 술술 잘 읽히고요. 되게 또 그 안에서 뭔가 독특함이 묻어나요. 뭔가 엣지가 있어요. 엣지가 느껴지죠. 문장 정말 잘 쓰시고, 야, 천재 작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소설을 좋아한대요. 누굴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최근에 김혜란 작가님의 달려라 아비? 소설집이 있죠. 달려라 아비 읽었는데 이분은 천재인 것 같다. 아유, 그분이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길래? 근데 오늘 읽고 저는 깨달았죠. 침이 고인다 읽고 나서 이분 천재 맞다. 이 정도 써내면 이거 진짜 아무나 이렇게 못 쓰거든요. 제 생각엔. 이 스토리도 탁월한 게, 어느 날 후배가 우연히 찾아오죠, 나를. 찾아와서 동거를 시작해요. 동거를 시작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얘기예요. 그 자체는 뭐 뻔할 수 있는데 이걸 어느 서사와 이렇게 병렬 교차시키냐면, 이 사람, 이 주인공이 다니는 그 학원 선생님이죠. 선생님인데 학원 서사와 학원의 운동회를 하는데 그 서사와 이렇게 교차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학원 얘기하다가 인제 이 친구 들어온 이 후배 들어와서 같이 사는 얘기하면서 이게 교묘하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과 어 자기가 느낀 것과 이 후배를 대하는 것과 감정선이 절묘하게 겹쳐져요. 일부러 이렇게 교차시킨 거죠. 탁월하다. 탁월해. 아까 인제 저희가 김현수 작가님의 "내겐 휴가가 필요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고문하는 사람, 고문하는 형사 얘기는 뻔할 수 있어요. 뻔한데 이걸 도서관 그 직장에 교묘하게 겹쳐 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움이 묻어났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이야기라도 어느 배경 그리고 어느 사람들 사이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제 절묘하게 달라지는데 예 기묘한 효과가 있죠. 내겐 휴가가 필요해도 그랬고 취미 고인다도 그래요. 그 효과를 정말 탁월하게 발휘해 냈어요. 아 이거는 처음 읽은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재밌게 읽었고 근데 저는 인제 너무 만족스러운데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솔직히.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디테일한 문장은 좀 이따 볼 테지만 파우스트 님은 자 김혜란 작가님 이 취미 고인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오히려 조금 예전에 어떤 김혜란 작가의 어떤 달려라 아비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아 충격을 받았다. 예, 좋게 봤는데요. 그 정도로. 어. 근데 오히려 여기서 본 어. 스미고인다는 그거보다 약간은 좀 뭔가 떨어지는, 살짝 기대는 좀 떨어지는 어떤 느낌이 들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 문장력이나 되게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문장을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감각을 이제 굉장히 좀 예쁜데 또 그 안에 무게도 있게, 아 맞아. 진짜 그렇거든요. 어. 예, 정말 간단하게 뭔가 쓰는 것 같으면서 그 안에 무게나 상징이 다 있는 이런 느낌의 어떤 굉장히 문장을 잘 쓰는 작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특히나 여기서도 뭐 굉장히 뭐 그런 어떤 교차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좋지만 특히나 이 계속 그 현대의 어떤 그런 감수성이나 어떤 그 화자의 어떤 감정을 이제 계속 따라가는 그런 것이 일품이거든요. 아 맞아요. 감정의 그 선이 정말 절묘해요. 이렇게 감정이 가는 게 보이니까 어 진짜 최고죠. 일단 한번 네. 어 읽어 볼게요. 음. 직접 문장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모든 문장을 읽고 싶지만 원래 처음에 인제 첫 문장이 이거죠. 알람이 울린다. 어. 어둠 속 다급하게 깜빡이는 핸드폰 불빛은 그녀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경보와 같다. 아침마다 그 작은 재난을 향해 손을 뻗는 그녀의 모습은 한밤중 폭우를 만나 해변으로 쓸려온 이방인을 떠올리게 한다. 그녀가 머리맡을 더듬어 불빛을 움켜쥔다. 손가락 사이로 푸른빛이 새어나온다. 그녀는 핸드폰을 쥔 채 죽은 듯 엎드려 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본다면 이제 막 출동하려 한 손을 들고 있는 슈퍼맨 같다 말할지 모른다. 그러니 그녀가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란 주먹을 뻗는 것일지도 모르리라. 그녀가 자세를 튼다. 몸에서 관절 꺾이는 소리가 난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린다. 그리고 그 절망이란 늘 한 가지 종류의 것뿐이다. 피곤하다. 피곤하다도 이탈릭체로 기호를 썼어요. 피곤하다. 근데 이탈릭체가 종종 나오거든요. 강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김현 작가님은? 뭐 피곤하다, 춥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정말 되게 효과적이에요. 강조할 만하다 인제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썼다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약간의 뭐 변칙기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뭐 그전에 이제 뭐 힘을 준 문장이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뭐 작업 명령 같은 거라면 이거는 약간 박민규스럽죠? 너무 진짜 이게. 박민규 작가님 예. 맞아요. 그 느낌 나요. 그 느낌 나요. 영향을 그야말로. 받으셨나?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박민구스러워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박민규 작가는 그거를 더더욱 강조하고 맞아요. 문단을 띄고 심지어 그거를 강조를 해서 3번 막 연달아 쓰기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그냥 이탈릭체로 그냥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약간 단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어,
사실 이렇게 뭐 박민규 작가가 너무 공들여서 열심히 썼기 때문에 이런 뭔가 그 마음의 소리라고 하죠. 실제 맞아, 어떤 맞아. 음, 현대인의 마음의 소리, 음, 한번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음, 뭔가 이렇게 내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 맞아.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뭐 그 하나로 이제 뭔가 또 그 약간 미장센으로 같이 이어졌으면 더 좋았겠다. 뭐 살짝 아쉽다 음. 이런 생각. 그냥 인트로가 이렇고 그냥 일어나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알람이 울리고 일어나는 장면을 그냥 그게 다거든요. 그냥 이렇게 피곤한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이렇게 근데 일부러 늘려 쓴 건 아니고 다 필요한 문장들이죠. 너무 절묘하게 잘 썼어요. 음.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읽다 보면 막 빨려드는 그런 문장들. 쭉쭉 읽어 가고 예,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후배가 왔어요. 응. 후배가 왔고 후배가 갑자기 이야기를 해주죠. 응. 251쪽인데요. 언니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해줘요. 엄마랑 도서관에 갔다. 근데 열람실 안으로 들어갔죠? 252쪽에 보면 들어가자마자 껌 하나를 꺼내 씹었어요. 입속 가득 그윽한 침이 고여 자꾸 입맛을 다졌던 생각이 나요. 저는 의자 위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며 놀았어요. 근데 엄마가 기다리라 그랬죠? 근데 안 와요, 엄마가. 어, 그 얘기예요. 엄마가 안 와요. 껌을 하나 씹고, 두 개 씹고, 세 개 씹고, 안 와요. 음. 다섯 번째 껌 종이를 벗겨냈어요. 253쪽에 보면 엄마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후배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껌이에요. 후배가 상자를 내밀었다. 그런 뒤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녀는 홀린 듯 상체를 기울여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납작한 인상껌 하나가 반드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말? 후배가 이상한 듯 되물었다. 뭐가요? 아니야. 머리를 맞댄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벨벳 위에 우아하게 누워있는 인상껌을 한참 동안 쳐다봤다. 포장지는 눅눅했고 빛이 발해 있었다. 아무리 인상껌이라지만 몸에 아주 해로울 것 같아 보였다. 그런데 그 다음 후배의 행동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갑자기 껌을 집어들더니 망설일 것 없이 반으로 푹 쪼개는 것이었다. 그녀가 깜짝 놀라 물었다. 왜 그래? 후배가 말했다. 언니에게 주려고요.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수류탄을 든 채 자살기도를 하는 탈영병을 달래듯 간절하게 외쳤다. 그러지 마. 후배는 방긋 웃으며 대꾸했다. 괜찮아요? 뭐가? 껌에 찢어진 절단면이 파르르 흔들렸다. 그냥 껌이잖아요? 후배가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후배가 갑자기 찾아와서 동거하게 되는 얘기인데 후배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254쪽에 보면 후배의 집에 있는 거짓말 창고엔 유통기한이 지난 인상껌이 100통도 넘게 쌓여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요새도 시중에 인상껌이 나오던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후배의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결국 껌 반쪽을 건네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 밤 후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 어쩌면 그 한마디 때문에 후배와 살게 된 건지도 모른다. 후배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로 사라진 어머니를 생각하거나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을 때는 말이에요. 껌 반쪽을 강요당한 그녀가 힘없이 대꾸했다. 응. 떠나고 떠나가며 가슴이 뻐근하게 미워졌던 참혹한 시간들을 떠올려 볼 때만 말이에요. 응. 후배가 한없이 투명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도 입에 침이 고여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실제 이제 읽으면서 절묘하다. 결국 이 얘기하려고. 그래서 제목도 침이 고인다잖아요. 누군가 떠나갔을 때 그, 그 껌을 씹으면서 엄마를 기다렸던 그 침이 고이는 거죠, 입에. 침이 고인다. 이거, 이 감각, 이 감각을 이렇게 연결하네? 그리운, 어, 누군가 기다리는 느낌을 입에 침이 고이는.
이거 전 이 자체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어, 제목이기도 한데 파우스트님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이렇게 들어와 살거든요. 전에도 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막 가출했다가 이제 사는 어떤 그런 서사도 있었지만, 정말 이거는 압권이죠. 진짜 정말 압권이에요. 감각적으로. 압권이에요. 장면이 네, 읽다가 이 대사 나오면 네, 지금도 입에 침이 고여요. 이거 나오면 전율 네. 전율 느껴지거든요. 미쳤다 진짜. 응. 이제 마치 스크린에 이제 빨려 들어가듯이, 정말 이제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 인물이, 정말 좀 감각적으로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천재 같다는 말을 이것 때문에 이런 장면들 이거 포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재미없게 보통 우리가 쓰면 뭐 이런 누가 그리울 수 있죠. 그냥 엄마 그리웠어요. 이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리운 감각을 그때 하필 껌을 씹고 있었어. 껌을 씹고 있었는데 5개 씹을 때까지 어머니가 안 오네? 엄마가 안 오네? 그 마지막 인상껌 하나 남았어. 근데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그걸 또 나한테 줘. 후배가 갑자기 반으로 북 찢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그, 누군가 이제 그 떠나가고 그러면 지금도 입에 침이 고여요. 그러니까 이런 후배를 어떻게 내쫓냐고요. 그래, 눈물을 글썽이면서 같이 살자. 아니, 같이 살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냥 납득이 되는. 근데 이 후배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을 지금 이제 후배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얼마나 이제 사람이 떠나가는 게 상처가 됐으면 엄마한테 버림받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배가 쫓아내잖아요. 이 후배를. 결국 쫓아내는 셈 되는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이 후배가 너무 불쌍하다. 좀 짠해지는, 그런 후배가 아닌가. 그래서 이 뒤에 내용도 결국 이제 후배랑 같이 살고, 이제 후배랑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정말 절묘하게 묘사를 잘했어요. 어, 보면은 258쪽에 보면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 좋은 순간은 뭔가 같이 먹을 때라는 걸 깨달았다. 밥상 앞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보통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그 상이 그냥 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밥상처럼 느껴졌다. 후배는 여전히 목소리가 좋았지만 예전만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에게 습관이란 게 생겨버린 탓일 수도 있었다. 일상의 습관, 관계의 습관, 그 습관을 예상하는 습관까지 말이다. 그것은 그녀가 퇴근 후 현관문 앞에 서서 지금 저 안에 후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그 즈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점점 후배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게 됐다. 후배의 습관 중 주로 부정적인 목록을 발견했을 뿐인데도 말이다. 그녀는 어느새 주인공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자처럼 후배가 저지르는 작은 실수들을 숨죽여 기다리게 되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그렇다는 걸 자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느 순간 "봐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고 후배의 잘못에 환호했다. 후배는 변기 뚜껑을 잘 적신다. 후배는 화장품을 해프게 쓴다. 후배는 드라이할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는다. 후배는 이불 위에서 첨삭을 하고 잉크를 묻혀 놓는다. 이런 식으로 후배의 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묘사 너무 좋죠. 근데 그녀는 곧 후배의 그런 행동들이 싫어졌다. 처음에는 몇 번 부드럽게 타일렀다. 그때마다 후배는 몰랐다는 듯 실수를 인정하며 수줍어했다. 그러나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그녀는 그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번이나 지적해 주는데도 어떻게 그것을 번번이 잊어버릴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물론 후배에게도 선배의 못마땅한 점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후배는 젓가락을 이상하게 쥐는 것 같다. 후배는 발가락에 투박한 옹이가 있는데 그 모습을 자꾸 보니 싫어진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후배의 얼굴은 너무 번들거린다. 뭐 이런 것들. 이게 근데 이게 되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부부가, 아, 연인이 부부가 되고 같이 살 때 처음엔 좋았는데 이건 이제 연인으로 바꿔도 되거든요. 부부로 바꿔도 되거든요. 남편이 저런 모습이 꼴 보기 싫어. 하나하나 걸리는 거죠. 이러다 이제 이혼까지 가는. 이 보편적인 장면을 정말 잘 한 사람이 지겨워지는, 싫어지는,
응. 누구라도 이게 디테일한 세부 사항은 다르겠지만 이런 묘사 너무 좋았거든요. 음. 후배는 그녀의 말투를 따라했다. 원래 말이란 주인이 없고 오염되고 공유되기 마련인 것이지만 후배의 입에서 자신이 즐겨 쓰는 어휘나 농담이 튀어나올 때마다 뭔가 도둑맞은 기분을 느꼈다. 쭉 가다가 260쪽에 보면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당황한 듯 물었다. 너 와인도 마시니? 이렇게 자기를 따라한 거죠. 후배는 와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너 와인도 마시니? 이게 못마땅한. 응. 그리고 다음 이게 교차 서술되는데 뭐 축구는 2대 0으로 졌다. 이거는 학원에서 체육대회 하는 거. 이게 계속 분위기가 정말 장문이에요. 근데 이게 술술 잘 읽히기 때문에 쭉쭉 가죠. 쭉쭉 가고 쭉쭉 가고 264쪽에 이제 거의 이제 체육대회 끝날 때쯤에 어 남행열차를 그 어떤 그 아저씨 기사 아저씨가 불러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 불편함을 느끼죠. 저쪽 학원 버스 기사들 몇몇만 술에 취해 박수를 쳐댈 뿐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 순간 그녀가 후배를 떠올렸다는 거였다. 그녀는 기사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왠지 후배와 그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런 부분 포착을 잘했죠. 그러니까 어떤 살면서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게 그동안 후배한테 품고 있던 불편한 마음과 이어진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학원 체육대회를 장황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천재적이다. 이게 사람이 실제 그렇거든요. 살면서 전혀 상관없는데 후배랑 상관없잖아요. 저 기사 아저씨랑. 근데 그냥 불편한데 그 불편한 느낌이 후배랑 너무 지금 내가 후배한테 느끼는 느낌이랑 똑같아. 그래서 후배랑 헤어져야겠어. 그만 살고 싶어. 이런 거죠. 저도 이럴 때가 많거든요. 느낌이 이어지는. 응. 이런 거 너무 포착 잘했다. 포착. 응. 어떠셨어요? 이런 장면? 저도 이런 어떤 감각적인 어떤 이지적인 서사가, 저는 뭐 항상 뭐 김혜란 작품을 볼 때 그런 어떤 백미처럼 마치 이제 뭐 저런 뭐 백김치를 먹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고 너무 이렇게 달콤하고 심지어 뭐 되게 이제 뭐 독특하기도 한 어떤 부분이라고 자신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이거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서사라고 이제 뭐 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서사가 사실 뭐 소설에서 엄청 뭐 또 중요한 어떤 서사가 될 수 있지만 근데 또 사실 이렇게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거는 또 사실이에요. 왜냐면 음, 예전에 봤던 어떤 것들이 편의점 이야기도 그렇고 아버지 얘기도 그렇고 사실은 그 어떤 울음을 모두 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과거나 울음이나 그 사람의 어떤 뭔가 진실적인 어떤 욕망이나 어떤 부분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어떤 감정에 더 착안을 해서 그 뭐지 후배가 이제 점점 이제 안 좋아지게 되는 뭐 비밀스러운 어떤 부분이 이제 다 이제 물러가고 점점 이제 너무 이게 안 좋은 단점만 보이게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슬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음, 아니면은 이제 음, 정말 뭐 꼴보기 싫어지는 어떤 부분이 마치 이제 내가 예전에 이제 엄마한테 타박을 들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후배가 나한테 정말 좀 심한 소리를 한번 한 게 뭔가 기억이 난다거나 후배가 나한테 좀 이제 막 맞짱 뜨려고 한다거나 뭐 아니 맘먹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게 막 한순간에 좀 그 팍 음, 그 되는 부분이 음, 너무 제 뭐 그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서 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맘먹으려고 뭔가 이렇게 내 어떤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음, 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싫어지거든요. 이 후배가. 음, 그래서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김연아 작가님 확실히, 네, 어, 저희가 이상문학상뿐만 아니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자기 문체를 가진 작가가 정말 없어요. 아, 이건 진짜 딱 문체만 보고도, 아, 이건 누가 썼어. 이렇게 볼 수 있는 작가가 거의 드물거든요. 저는 당장 생각나는 게 그 박민규 작가님이 확실히 그렇죠. 자기 문체가 있죠. 그리고, 어, 손보미 작가님. 손보미 작가님 번역투로 쓰시잖아요. 아, 이것도 되게 독특해요. 손보미 작가님만의 문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번에 느꼈던 건, 아, 김혜란 작가님만의 문체가 있다. 아, 이분 딱 이 글만 이름을 딱 가리고 봤을 때, 아, 이건 김혜란이 썼어. 이게 느낄 수 있겠다. 누가 봐도 아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대단한 거든. 진짜 작가들이 모든 작가들이 자기 문체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작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분만의 그 문체가 정말 빛난다. 아, 정말 빛난다. 그래서 이제 266조에 가면 어, 너 생리하니? 이탈릭처럼 생리하니 그 이불에 묻어난 거죠. 이게 이제 결정적이었어요. 이제 이때 헤어지게 된 사건인데 생리하니?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고 결국은 이제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후배가 후배가 가방을 챙겨서 가버렸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관계가.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깊은 밤이다. 그래서 나옵니다. 피곤하다. 이게 첫 장면하고 묘하게 이어져요. 첫 장면 아침에 기상하는 일어나는 장면이었다면 이 마지막 장면은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여기도 피곤하다 나오죠? 그녀는 요 위에 반드시 누워 가만가만 숨박자를 맞춰본다. 긴 시간이 흐른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잠들려 노력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269쪽에 보면 문득 뭔가를 기억해내죠. 갑자기 떠올라요. 껌 조각을, 아까 껌 조각, 반띵했던 껌 조각을 집어든다.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껌을 입안에 털어넣는다. 세상에. 그녀가 놀란 듯 중얼거린다. 아직 달다. 그녀는 천천히 껌 조각을 씹어가며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눕는다. 입안 가득 달콤 쌉싸름한 인상껌의 맛이 침과 함께 개었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괜다. 그녀는 이불 위에 웅크린 채 질겅질겅 껌을 씹으며 단물이 빠질 때까지 드라마의 전성 완료를 기다린다. 어스름한 모니터 불빛 때문인지 쌉싸름한 인삼맛 때문인지 껌 씹는 그녀의 표정은 물상인 듯 그렇지 않은 듯 퍽 기괴해 보인다. 아직 알람이 울리지 않고 울릴 리 없는 깊고 깊은 밤이다. 깊고 깊은 밤으로 끝나요. 아침에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 알람이 울린다로 시작하죠. 알람이 울린다로 시작해서 아직 알람이 울리지 않고 울릴 리 없는 깊고 깊은 밤이다로 끝나요. 이거 의도한 거겠죠. 아침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납니다. 관계의 단절. 아, 탁월하다. 이 마지막도 노렸구나 싶은데 마지막에 껌을 씹는 장면도 이것도 참 인상적이에요. 껌을 이게 침이 고이고 사라지죠. 이 후배를 떠올리면서 자, 이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음. 아주 뭐, 그냥 뭐, 적절하게 잘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전자파로 오는 그런 바이트처럼 이제 뭐, 슈처마인 나비 때처럼 이제 이야기 점들이 이제 그냥 컴퓨터 위로 사건이 내려앉는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현대적이죠. 약간 뭐, 맞네요. 현대 감수성이죠. 음, 그래서 그 이전의 시대에는 볼 수 없는 음. 중세 시절에 뭐 이런 메시지나 이제 컴퓨터가 없을 것 같은데. 또 하필 또 드라마 전성 완료를 기다린다 이런 게 그죠. 요즘 시대 21세기에나 가능한 어, 맞네. 요런 감성, 도시 감성, 현대 감성. 그럼 이제 이 소설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느낌이랄까? 침이 고인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어, 일단 사실 조금 약간 그 성냥팔이 소녀처럼 약간 그 껌을 정말 좀 애절하게 그리움의 어떤 매체로 좀 더 그렸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이제 이 마지막 장면도 살고 정말 이제 껌이 이제 단물이 빠질 때까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뭔가 턱 기괴해 보이면서도 울상인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중간에 이제 후배가 이제 싫어지는 어떤 계기 원인이 이제 당연히 뭐 잘 들어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어떤 뭐 후배가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어떤 뭐 중간에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도 인상 선물 줬다거나 그러면 약간 좀 유치해지는데 소리 아 예. 그런 좀 너무 유치해지고 예. 뭔가 이제 관계의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조금 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조금 더 건드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소설을 다 봤습니다. 자, 인제 총평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인제 한 작품 한 작품을 한번 보면서 짤막하게 저의 인상이나 생각들 뭐 한 줄 평 정도로 하고 갈 텐데요. 자, 한 작품씩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린 작가님의 천사는 여기 머문다. 파우스틴 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여기서 가장 제 수작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오. 천사역에 머문다가 제 수작인 것 같고요. 이 형식이나 구조나 어떤 상징이나 모든 일련의 대비 같은 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진 작품이고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단절이나 상처에 대한 어떤 부분은 압권적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음. 천사는 여기 머문다. 저도 이 작품 되게 좋게 봤어요. 역시 대상 수상작은 다르다. 대상 탈 만했다. 상징이나 사건, 뭐 인물, 뭐 구도, 뭐 스토리 다 좋았고요. 깔 게 없는 작품이었다. 특히나 뒤에 있는 천사는 여기 머문다 원, 그 자선 추천작과 대비돼서 더 그 장점이 두드러졌던 그런 소설이었죠. 장점이 많은 소설입니다. 이게 참 그 어떻게 보면 대비가 좀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대상 수상작들은 그 상징적 대비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자, 한국의 모경 그 전남편과 독일의 하임리 이 정확하게 쌍을 이루면서 대비되죠. 이게 딱 날개 쌍이에요, 그냥 쌍. 정확하게 거울처럼. 음. 완전 양극을 이루는 쌍. 상징적 의미도 그렇고요. 한국에는 되게 가부장적이고 그냥 거의 섹스에 미친 그런 근데 하인리는 섹스도 안 해 또 심지어. 되게 선진적인 '아 이런 결혼 관계도 가능하구나.'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너무 좋았죠. 어 특히나 2007 년이었으니 더 새로워 보였겠죠, 그런 관계가. 지금은 인제 이런 게 좀 한국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인리처럼. 그때는 얼마나 새로웠을까, 신선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아까 분석하면서도 봤지만 그 독일 그 S마을 그 하나하나 거론하는 풍경들 그것과 또 물건 다 인제 밖으로 막 내던졌을 때 이 큰 마을의 그 건물들과 작은 그 사물들의 대비 이것도 일부러 노린 거라 생각해요. 하나하나 이 나열하는 부분이 두 군데 크게 두 군데 나오거든요. 마 첫 장면 마을의 건물들 나열.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또.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 호기심 그리고 물건들을 내다 버린 막 던져 가지고 음 이것도 되게 작은 것들 근데 특히나 또 반지 빛 빛에 대한 이거 탁월했다. 상징이나 의미가 좋았고 천사는 여기 머문다 원은 솔직히 여기에 실려 있는 작품 중에 좀 제일 안 좋았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많이.
이 작품은 좀 많이 아쉽다. 너무 관념적이고 좀 너무 자기 주장이 작가가 뭘 말하려는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서 심지어 여배우의 인터뷰 내용을 얘기하는데 되게 철학적인 내용인데 그거 작가의 말이잖아 솔직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지 독자들한테. 가르치려던 이게 묘해요. 아니 천사는 여기 머문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썼던 분이 이런 작품을 대비되죠. 그러니까 한 작가도 이런 기복이 있을 수 있구나. 같은 제목으로 써도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그래서 작품이라는 것도 일단 작가의 손을 떠나는 이상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어, 걸작을 이게 아무리 위대한 작가도 걸작을 이렇게 많이 쓸 때마다 쓸 수는 없잖아요. 평작 아니면 뭐 평작 이하도 많이 써내는 거 같고 그때그때 컨디션이나 상황이나 운이 많이 따를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자선 대표적 혹시 천사는 여기 머문다 원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뭐 거기 여성성이나 남성성에 대한 어떤 조금의 더 해석을 좀 더 상징 구도로 원래 뭐 잘 썼으니까요 대상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만 더 구현을 해서 잘 구성을 했으면 그것도 아주 좋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 좀 감정적으로 풀어냈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작품은 공선옥 작가님의 빗속에서 라는 작품인데요. 이 빗속에서는 그 이 남편을 둘러싼 아내는 가슴 수술하고 아이는 오토바이 절도해 가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부모님은 옥수수 밭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형은 지금 인제 도망 다니고 있죠, 형사들한테 쫓겨 가지고. 그런 난리가 난 상황이 전반부고 후반부에서는 향이 옛 옛 후배 이게 절묘한 게 이게 마지막 부분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바람을 피울 것 같은데 불륜을 저지를 것 같은데 끝내 불륜을 안 저지르게 만들어요. 이 작가의 의도가 개입된 건데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피면 안 된다.' 윤리적인 그 어떤 선언 같은 느낌. 공소련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땐 도덕적 그런 기준이 높으실 것 같아요. 응. 그게 작품에서 느껴졌고 그걸 강조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땐 마지막 그 부분 그 비닐봉지 들고 방으로 안 들어간 거 그거 강조한 거죠 대놓고. "이거 봐라. 사람이 이래도 바람 안 핀다." 그게 인제 이 소설의 포인트였던 거 포인트 좋았습니다. 좋았고 소설이 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현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판타지스러울지라도 '사람이 이럴 수도 있다.' 그걸 그런 가능성, 선을 행할 가능성 어떤 모범적이죠. 그거 보여줬고 이 소설은 그리고 또 그런 주변에 난리가 나는데도 또 하나 미덕이 그 인간의 그 질병, 육체로 그 심리적인 걸 표현해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뭔가 끓고 있는데 그게 슬픔인지 서름인지 울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겠죠. 그 낯선 이방인을 표현했다. 그 육체성으로 표현한 그 심리적인 걸 육체로 표현한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자, 이 빗속에서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뭐 이 주인공이 좀 더 뭐 헤매도 됐다. 뭐 충분히 이제 어. 이걸로도 재밌고 착한 주인공이죠 너무. 예 계속 이렇게 치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향이에게 이제 갔다가 뭐 말았다가 향이에게 아이 뭐 갔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계속 이제 이 주인공이 헤매는 어떤 것들이 뭐 소설의 어떤 재미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소설을 잘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한창훈 작가님의 아버지와 아들 요거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주제에 충실한 어떤 서사 튼튼한 서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이제 좀 제가 이제 기대감을 품는 그런 어떤 이유는 뭐 아니 기대감을 이제 가진 어떤 그런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세계에 대한 서사가 있다는 이유는 사실 뭐 도시에서도 이렇게 김연아처럼 뭐 껌 가지고 이제 막 놀고 막 그래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배 그리고 바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이런 어떤 소재가 정말 제 하나하나 그냥 결을 한번 싹 보면은 거기 안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쪼끔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이게 튼튼하니까 서사가. 예. 그런 것이 이제 서사로 더 이제 이미지로서 이제 날치도 가족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너무 너무 이게 오버 아 예. 주접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서사가 여기 나와 있는 서사들이 다 그 도시 감성이 물씬해요. 근데 여기 시골, 농촌, 뭐 어촌 감성이 나는 거의 유일한 작품. 아버지와 아들. 근데 그래서 또 뽑힌 것 같기도 해요. 이 작품만의 독특성이 있거든요. 어 확실히 환창훈 작가님이 여수 출신이시기도 하고 자기 경험을 살려서 쓰신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았고 좀 옛날 느낌 좀 근데 그게 올드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실제 어촌에 사는 사람이 이럴 수 있겠구나.' 오히려 신기한 그리고 옛날 감성, 감수성이 뭐 흥부전 이런 보는 같은 그 사투리를 잘 구사해서 향토적인 향토적이다. 이 작품만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런 걸 저도 높게 봤고 서사도 뭐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의 이런 건데 근데 뻔하게 느껴지진 않고 되게 감동적이에요. 서로 생각하고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훈훈하죠. 욕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 다 묻어나기 때문에 그걸 높게 봐서 우수상이 된 게 아닌가. 정말 좋은 작품. 어 흥미롭게 봤고 그다음에 김현수 작가님의 "내겐 휴가가 필요해." 이 작품. 음 이 작품은 어 인제 70-80 년대 그 고문하는 그 형사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자체는 뻔할 수 있는데 이 뻔함을 도서관이란 장소에 갖다 놨을 때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이 아저씨가 도서관에 있는 그 사서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특히 강이라는 여성.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제가 아까 문단 3 개를 읽어 드렸는데 되게 서로 다른 뉘앙스. 이 아저씨 이 자살하는 아저씨는 되게 비장하고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자살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엄청 무겁고 비장하게 자살해요. 근데 그걸 강은 아저씨가 고문했던 그 학생은 아저씨를 사랑했을 거예요. 아저씨랑 있는 순간 행복했을 거예요." 이런 좀 황당무계한 너무 몰입해 하는 바람에 강이 이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게 오히려 이 아저씨의 죽음을 희화화한다. 우습게 만든다. 노린 거죠. 이 김현서 작가님 되게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마지막에는 그 서로 인제 휴가 언제 갈 거냐 이게 논쟁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알력 다툼하고 있는 이 사서들 도서관 직원들 그거 보여주면서 웃기지 않아요. 그 자체로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습거든요. 야 이 효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어느 배경에 어느 인물들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물을 이렇게도 신선하구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음. 자 내겐 휴가가 필요해 어떠셨는지요? 저는 뭐 오히려 김현수, 김혜란, 편혜영, 뭐 천일영 작가까지는 워낙 유명하고 음. 예 고점이 높은 작가이기 때문에 음. 오히려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아. 그런 느낌이었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주요 이제 소설적인 장치들이나 어떤 추리 같은 느낌이나 맨 마지막에 어떤 서사의 어떤 완결성까지 굉장히 이지적인 느낌이 이제 느껴지는 어떤 작품이지만 희극적인 어떤 요소까지 가미해서 그럼에도 이제 중간에 어떤 뭔가 대화들이 뭐 약혼이 끓는 동안처럼 뭔가 이렇게 뭔가 조금씩 탁탁 튀는
뭔가 그런 대사들이 좀 있었으면 어떤 중간에 이거 다루는 것도 사실 좀 무거운 주제거든요. 사실 가볍지 않아요, 이 주제가. 음, 고문 폭력 그리고 이제 음, 운동권. 김현수 작가가 이게 운동권을 자주 쓰는데 음, 그런 음. 것들이 뭐 좀 더 무게감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작품이 권여선 작가님의 약혼이 끓는 동안인데요. 요거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게 두 번째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물론 이제 뭐 어떤 좀 의문점이 확실히 많은 비밀이 많은 작품이지만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런 냄새가 난다. 약간 음, 브레이트나 약간 좀 베케트 냄새가 난다. 뭔가 있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그런 어떤 지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사실 세계가 이제 딱 완결하게 이제 보이는 것보다 사실 어떤 불규칙한 어떤 뭔가 그 패턴을 또 보여주는 게 또 그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자극을 많이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그런 어떤 부조리 극이나 어떤 뭐, 뭐 소설의 어떤 계속 이제 감춰져 어떤 내재적인 이야기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제 보는 거에 따라서 사실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음, 교수가 옛날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말이 대사가 있었으니까 옛날에 제자들을 팼나? 자기 아들 뭐 감금했나? 아니 뭐 아니면 뭐 여성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좀 만만한 제자였으면은 뭐 성악대를 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스승과 그리고 또 이상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진짜 뭐 삶을 다 그냥 한 80년, 90년 산 듯한 정말 하드보일드한 것보다 그 인간의 폭력성을 또는 더 보여줄 수 있는 듯한 그런 좀 파격적인 서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드러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 본 거는 결말뿐이니까 그 앞에 전사는 많이 감춰져 있죠. 일부러 감춘 거기도 하고. 되게 영리하죠. 이 소설은 되게 독특했어요, 진짜. 어, 되게 미스터리하고 또 음험하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기묘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 자체를 자아내는 소설이 찾기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응. 그래서 이 소설만의 성취가 있다. 이런 소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상황들, 사건들이 다양한데, 이런 느낌의 소설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고마웠고, 이런 소설 써주셔서, 장르 자체도 뭐 SF를 누가 쓴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런 작품들이 실리는 게 거의 드문 일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좋았고, 어떻게 보면 공포소설 같기도 해요. 장르로 보면. 에드거 앨런 포처럼. 너무 좋았고, 전반적인 인물들도 되게 독특하게 말하고, 아주 아까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 상징들, 이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쉽게 추리하기가, 전 두 번이나 봤지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쉽게 이게 끌어내기가 힘들다. 너무 상징성은 풍부한데, 너무 힘들다. 끄집어내기가. 그걸 좀 더 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힌트를 준다든지, 그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소년 제이의 말끔한 허벅지. 천은영 작가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참 좋아요. 관능적이에요. 일단 읽는 재미가 있어요. 뭔가 야하고, 일단 야한 건 재밌긴 한데, 이게 단순히 야하지만 않아요. 뒤에 메시지 너무 좋고, 일부러, 그냥 그러니까 누드 사진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끌어낼 수 있는 거의 가장 좋은 메시지 아닐까 싶어요. 어, 누드 사진 작가는 그래 이러겠지? 뭐 이런 육체에 대한 어떤 환멸감 갖고 있겠지? 아내도 또 특히나 되게 몸매도 좋고 근데 그 아내와 대비돼서 어떤 소년의 할머니, 늙은 육체, 결국 늙은 육체가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마지막에 메시지도 너무 좋고 누드 사진을 찍던 음, 환- 육체에 대한 환멸에 빠져 있던 작가가 결국엔 이제
이 소년 때문에 새로운 눈이 뜨여서 어 그동안 인제 육체적으로 좀 너무 키가 작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찍게 됐다. 이런 훈훈한 메시지 참 좋고, 근데 제가 아까 인제 지적했던 게 개연성 부분에서 이게 약간 갸우뚱거리는 게 한 두 군데 발견됐죠. 그런 부분? 음 좀 걸리긴 하지만 메시지 너무 좋았다. 어떻게 보셨나요? 소년지의 발그먼 허벅지. 그런 어떤 관능적인 작품들을 좋아하고 특히나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직업 그리고 뭔가 되게 특이한 직업 이런 것들이 소설에서 잘만 구현된다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특이한 직업 맞아요. 이게 사진작가 특히나 이제 누드 사진작가인데 게다가 예비 신부, 예비 신랑 사진작가니까 또 그런 야한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음적인 어떤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이 뭐 마지막 메시지도 좋고 이 뭐 천은영 근데도 이제 사실 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천은영 작가의 고점을 또 제가 알기 때문에 단지 이 상징과 어떤 결말이 좋다고 해서 이 메시지가 좋다고 해서 그 앞에 있던 모든 어떤 그 일련의 서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뭔가 삶의 무게라든지 성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미지나 감각적이라든지 서사에 읽는 재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뭔가 너무 이제 관등에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혹은 어떤 의구심을 든 채로 조금 더 이제 '내가 사진작가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포즈는 약간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편혜영 작가님의 첫 번째 기념일 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편행 작가님의 작품들도 사실 저는 많이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예전에 교수님이었기도 하고 최근에 또 도서관에 가서 이제 보기도 아, 했거든요. 진짜요? 오. 되게 다작하는 와. 가지고 되게 이제 문학성도 이제 대중성도 둘 다 이제 가지신 작가이신데 물론 이제 뭐 편행 교수님 뭐 그때 수업을 들었을 때는 그냥 평범했지만 어 그럼에도 되게 말을 잘하시는 편이고 되게 인상도 깔끔하고 뭐 "예쁘시다." 뭐 이런 선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첫 번째 기념일도 되게 이분은 좀 깔끔하신 것 같아요. 뭔가 아, 서사가. 다른 여지를 전혀 두지 않는. 서사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서사적으로 완벽한 그런 걸 어. 추구하는 어떤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작품들도 저는 굉장히 좀 완결성이 이제 뛰어나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음. 첫 번째 기념일은 솔직히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아마 저희가 찍는 시간도 제일 짧았고 할 말이 거의 없어요. 할 말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냥 뭐 택배 기사가 뭐 다 허물어져 가는 아파트에 어떤 여성이 없으니까 물건 다 훔쳤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는 얘기거든요. 그 로맨스 뭐 이런 거죠. 그게 끝이야. 근데 뭐 로맨스 그래. 음 아무튼 그랬어요. 할 말이 거의 없어. 뭐 이게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어 글쎄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할 말이 없는, 그렇습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침이 고인다. 이 작품 어떠셨나요? 네. 이것도 이제 고점을 알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김혜란의 특유의 체는 정말 좋고 특히나 이제 감각과 감각을 잇는 그리고 현대적인 어떤 감수성을 정말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따라갈 뭐 외인이 없는 박민규 작가님도 그런 거를 되게 잘 쓰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런 어떤 문체가 이제 독특한 정말 뭐 좋은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뭐 백미는 그런 어떤 성냥팔이 소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성냥팔이 소녀의 어떤 그림 같은 어떤 그런 게 조금 더 있으면은 뭐 한 번쯤 더 반복됐으면은
혹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냥 싫어한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보다 마치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껌을 먹는 장면이 어머니의 그리움이나 뭐 아내 혹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나 뭐 다른 어떤 할머니나 뭐 그리움으로 이제 또 이제 강조가 돼서 기결이 됐으면 또 다른 작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뭐 호박엿 이런 거를 이제 할머니가 주는 것처럼 껌을 이제 먹으면서도 이제 그런 감각이랑 있다면 좀 재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김연아 작가님 진짜 문체 정말 독보적이시고, 음, 김애란, 그치, 박민규, 뭐 이런, 이제 문단에서 이제 손에 꼽힐 만한, 한 번 보면 잊을 수가 없는, 자기만의 문체를 가진 몇 안 되는 한국 작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서술 방식도 너무 독특해요. 어떻게 후배랑 같이 살게 됐다가 후배랑 멀어지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뻔한 서사를 학원 체육대회와 엮어가지고 이렇게 감각적인 문장으로 써낸다고? 이 몰입도 엄청나고요. 이 만연체. 문장 너무 잘 쓰시고, 베끼고 싶은, 담고 싶은 문장, 여기지 않나. 어, 일단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저희가 각자의 베스트 작품을 뽑아 볼 거예요. 전 솔직히 이건 뭐 개인적인 호불호이긴 하지만 편혜영 작가님의 첫 번째 기념일 빼고는 어 다 좋았어요. 첫 번째 기념일이 좀 아쉬웠다. 아쉬웠고. 근데 다 좋았는데 다 한 별 4개 반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5 개. 그중에 제일 좋았던 작품은 김혜란 작가님의 침이 고인다. 침이 고인다가 저의 베스트고, 그다음에 뭐 어 약혼이 끓는 동안 좋죠. 그다음에 천사는 여기 머문다. 빗속에서 내겐 휴가가 필요해. 다 좋긴 한데, 예. 소년제의 말끔 얼어붙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파우스님은 베스트 한번 뽑아주시죠. 뭐 아무리 그래도 사실 고전이 된다는 거는 사실 가장 묵직한 작품이 선정이 많이 되는 편이고, 맞아요. 예. 네, 믿음사 세계 전집을 봐도 사실 다 묵직해요. 뭐 아, 하나같이 비극이 아닌 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긴 그러겠네요. 예, 사람들이 가벼운 얘기보다는.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조금 가볍다기보다는 빛난다, 빛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들은 헤르만 헤세나 괴테 정도지 나머지는 진짜 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천사는 여기 머문다가 제일 저는 베스트인 것 같고 음, 그 다음이 약공이 끓는 동안이고 그 다음이 다 6개가 나머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등하게 이제 좀 주셨네요. 저는 솔직히 그 연도별로 따지면 2007년이 제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연도별로 한번 볼 텐데 2007년이 작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기로 올수록 어떠셨나요? 이거 좀 경향성이랄까요? 저 2007년 제일 좋지 않나요? 작품 상타다 이거 완전. 음. 일단은 뭐 네. 저는 2006년 작품이 이제 그때 너무 좋았었는데요. 아, 근데 이제 뭐 2007년 이제 뭐 시대를 거듭할수록 이게 뭔가 이렇게 현대적인 어떤 뭔가 독특한 작품들도 많이 이제 등장하면서 맞아요. 실제 그래요. 읽는 재미가 이제 슬슬 올라오면서 진짜 올라와요. 올라와요. 어, 심지어 예전에 어떤 그 한때를 풍미했던 음. 작품들도 같이 올라오니까 아, 오히려 읽는 밸런스가 맞고 되게 재밌다. 그리고 너무 이제 또 관능적인 소설만 막 6개 있으면은 이게 눈이 약간 비명을 지르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게 한 개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또 어, 괜찮다. 맞아요. 이게 밸런스가 맞죠. 예, 네, 어, 그렇습니다. 정말 좋았거든요.
다 좋았어요, 솔직히. 점점 재밌어지고, 야, 우리나라 문학의 수준이 엄청나구나. 솔직히 2001년만 봤을 때도 저는, 2001년 봤을 때 진짜, 이거 어떡하지? 너무 다 올드한데, 막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이게 차이가 막 급격하게 나요. 점점 갈수록 너무너무 좋아진다. 음. 자, 2007년의 경향성은 뭐가 있을까요? 이 특징, 이 연도만의 특징이랄까? 아무래도 뭐 이것도 너무 이제 다양해서 그냥 대중적인 어떤 뭔가 이 소설을 읽는 뭐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그냥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천사는 여기 머문다에서 이제 인간관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것들도 뭐 그런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서술이지만 모든 게 사실 다 인간관계죠. 음, 근데도 이제 여기서 하나의 독특한 어떤 점을 뭔가 뭐 끌어낼 수 있냐 음, 하면은 그것도 너무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 같아요. 음. 맞아. 이게 뭐 경향성을 잡는 것, 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거의 뭐 쓸데없는 작업이 되지 않았나. 뭐 다들 그 작품마다 독특하고 하니까요. 음, 좋습니다. 2007년 너무 좋았고, 다음 주에는 저희 2008년 들어가요. 다음 주 작품도 너무 기대가 돼요. 얼마나 좋을까. 막 설레는 마음. 이제 정말 기대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